빵빵하게 만들어야 빵빵한 튜브가 될 수가 있다. 빵빵한 꼭지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henry쌤입니다. 오늘은 물속에 들어오기 전에 물속에서 호흡하는 방법, 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흡법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존 시절 배우고 나서 누워뜨기나 각종 뜨기를 할 때 이 호흡법이 안 되면요, 다른 것도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법을 제대로 알고 가자!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호흡법인데요, 호에서 공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이마시면서 공기를 내 폐에다가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입을 닫은 후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이때 한 번씩 다 확인할 거예요. 자기 손가락 올려서 인중에다 위치하고 뜨거운 공기가 살살 나오네. 요러면은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내 상체를 약간 숙이고요, 코만 거품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상 없이 물속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파 동작을 배워야 되겠죠? 파는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 소리로 한번 해보라고 파라고 알려줬는데요, 파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파 하면서 입을 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숨을 들이마셔줘요. 이때는 헙이나 허 소리를 내면서 소리는 안 나요. 들이마셔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 폐까지, 가슴이 약간 부풀어 올 때까지. 볼까요? 파. 큰 소리를 내버리면요, 파 하고 뒤에를 헙이 끊겨버려요. 많이 들이마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수면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수면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 반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굿굿 밸런스. 우리가 지금 훈련해야 될 훈련이 호빙 훈련이에요. 내 정수리까지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간 상태에서 점프해주는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이 동작은 호빙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왜 해주냐면요, 우리가 다리가 닿던 수영장 바닥이에요. 다리가 닿는데 갑자기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서 다리가 닿던 수영장도요, 갑자기 내가 다리가 안 닿게 되니까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코로 물이 들어와 버리겠죠. 그럼 점점 첨벙 하다가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사고가 나게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는 절대 당황하지 않고요, 그리고 팔을 막 접고 몸을 막 써버리면은 내 체력이 완전히 소모돼 버리겠죠. 그럼 그때부터 물속으로 꼬르륵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미끄러져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 무릎을 배 쪽으로 올려주고요, 손을 내 허벅지, 하체 쪽에서 가슴 쪽으로 손바닥이 위를 향한 상태에서 올려주면요, 파티입니다. 와, 재밌다. 이런 식으로 점프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이 보빙을 하면은 다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거, 요거 수심이 갑자기 엄청 깊은 데에서 사용하면 될까요? 물속으로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 버리겠죠. 내 머리 하나 위 정도는요, 충분히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하나 더 하는 곳에선 이 보빙을 하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심이 어느 정도 깊은 곳, 내 머리 하나 정도의 수심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굿굿 밸런스. 선생님, 갑자기 깊어진 물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은 뜨기입니다. 뜨기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배울 건요, 누워 뜨기를 배우겠습니다. 누워 뜨기는 내 몸의 한 90%는 물속으로 잠기는 겁니다. 잠기는데 어디만 나온다? 얼굴만 나온다. 얼굴만 나와도 여러분들 호흡을 계속 규칙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옆에 측면으로 봤을 때요, 내 몸 절반 이상은 무조건 물에 잠겨야 돼요. 그럼 귀가 잠겨야 되겠죠? 귀도 다
잠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때 무서워서 귀가 잠기지 않고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군이 당했습니다. 물속으로 꼬르륵 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무섭기 때문에 막 힘을 줘. 힘을 주거나 팔에 힘이 들어가요. 수면 밖으로 내 얼굴 맞고 다른 게 올라와 버리면요, 팔이나 발이 올라와 버리면 더블킬. 물속으로 다시 꼬르륵 하는 겁니다. 우리 집 안방에 누워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누워있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있죠. 이렇게 힘줘서 누워있지 않죠? 편안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신체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많이 가라앉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남들보다 다리가 긴 롱다리인 친구들이거나 혹은 지방의 양보다 근육의 양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은 다리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또 뼈가 무거우면은 무거운 친구도 더 가라앉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신체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가라앉는 친구들은요,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때부터는 팔을 위로 올려줍니다. 근데 올릴 때 중요한 게 앞으로 손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물속으로 꼬르륵 한다고 했죠. 수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수면 밑에서, 물 밑에서 올려주는 겁니다. 혹은 내 허벅지, 골반, 배, 가슴, 어깨 쓸면서 최대한 밀착된 상태에서 만세 해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도 똑같이 쓸면서 내 몸을 손으로 쓸어주면서 만세 해주는 겁니다. 수면 위에 절대 손이 올라오면 안 돼요. 굿굿 밸런스. 자,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이 올라가 만세 상태에서 계속 버텨주면 되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 다리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만세하라고 했다고 내 양팔을 귀에다가 딱 붙여주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유연성이 안 되는 친구들은 막 붙이려고 하다가 몸에 힘이 들어가서 또 물속으로 꼬르륵 하는 겁니다. 붙이려고 하지 말고요, 어깨선상보다 위로만 편안하게 올려주면은 다리가 떠오른다. 선생님, 그래도 내가 다리가 계속 가라앉아요 하는 친구들은 내 발을 피지 말고요, 살짝 무릎을 구부려 줄 거예요. 구부려 주면요, 균형이 좀 더 잘 맞아서 뜨게 됩니다. 또는 엉덩이가 이렇게 밑으로 향해져 있어. 그럼 물속으로 꼬르륵 한다는 거예요. 엉덩이를 올리는 방법은요, 내 허리를 반듯하게 펴진 상태에서 배를 내밀어 주는 거예요. 배를 너무 과하게 아치형으로 내밀어 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허리를 펴진 상태에서 배만 살짝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엉덩이는 같이 따라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도 다리가 또 가라앉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 발을 살짝씩 교차해 줄 거예요. 어떻게? 내 발바닥으로 물을 눌러주고 그리고 올려주고 자전거 타듯이, 자전거 페달 돌리듯이 움직여줍니다. 우리는 수영장 물에서 연습을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바다나 계곡에 갔을 때는 물살이 세기 때문에 코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규칙적으로 계속 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저는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은 스컬링을 이용해서, 스컬링은요 여러분들, 내 손을 노처럼 저어주는 거예요. 노를 저으면서 내 몸을 뜰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페달도 같이, 자전거 페달도 같이 돌려줄 거예요. 호흡은 당연히 계속 들이마셔주고 있고요. 시선은 항상 하늘, 천장을 바라봐 줘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냐? 이 손바닥을요 안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다시 또 보내주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왔다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 박. 중요한 거는 끊겨버리면 안 돼요. 하나, 둘. 이게 아니라 연결 동작입니다. 하나, 둘, 안, 박. 오케이. 선생님, 그런데 이거 손 빠르게 하고 발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 누워뜨기는 내가 도움을 받기 전에 구조대가 올 때까지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막 손 접고 발 쏟고 빠르게 하면은 오래 버틸 수 있겠어요? 규칙적인 호흡으로
체력 소모를 덜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들 아까 음파 배웠죠? 근데 조금 다르게 들이마시고 가지고 있다가요 2, 3초 후에 다시 다시 또 호흡 들이마셔주는 걸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뱉어버리면 될까요? 아니요. 어느 정도 50%만 뱉어내고요 50%는 안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절반 정도만 뱉어주는 거예요. 공기를 내 몸속으로 집어넣어서 내 폐에다 전달시켜서 폐가 빵빵하게 만들어야 빵빵한 튜브가 될 수가 있다. 빵빵한 꼭지야. 알겠습니까? 당연히 날씨가 따뜻한 곳에서는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그런데 추운 바다 가만히 있으면은 저체온증이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몸을 조금씩 움직여줘서 내 중심 체온 여기 중요한 것들이 많죠. 여기를 계속 열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 줘야 됩니다. 스컬링 안박 자전거 페달 안박 계속 하는 거예요. 호흡 잊지 말고요. 수면이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친구들 봤을 때 98%를 다 우리 상기해야 된다. 어디만 올라오면 2%를 내 얼굴만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henryTV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너무 수심이 깊어. 이럴 때는 누워뜨기. 우선은 하늘 배 내밀고 규칙적인 호흡. 다리 조금씩 움직여. 저체온증을 막아야 돼. 중심 체온에 열을 올려. 구조대가 안 와. 여러분들 방금 펭귄쌤이 직접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누워뜨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다이기 때문에 염분이 있어 내 몸이 잘 뜨긴 하지만요 그만큼 물이 짭니다. 코로 한 번만 숨을 들이마셔버리면 잘못 들이마셔버리면은 헛기침이 나오고 그때부터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무조건 코로 내쉬고 입으로 들이마시는 거 꼭 잊지 말고요 규칙적이게 계속 호흡을 해야 됩니다. 지금 11월 12일입니다. 엄청 날씨도 춥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누워뜨기로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저체온증이 올 것 같더라고요. 내 발을 세게 움직이지 말고 계속 교차하면서 움직여야 여기에 중요한 게 많다고 했죠. 가만히 있다가는 저체온증이 더 빨리 옵니다. 각종 뜨기가 많아요. 누워뜨기, 해파리등 뜨기 혹은 새우등 뜨기가 있지만 요것들은요 호흡법이 완벽하게 숙지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지금 호흡부터 숙지가 안 되어 있는데 숨을 참고 물살이 센 파도에서 버틴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 호흡법이에요. 호흡법. 선생님도 물속에서 지금 너무 당황했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혹은 중학교 친구들이 이걸 진짜 바다에서 사용할 때 물살이 오면은 당황할 수도 있겠구나. 진짜 호흡법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굿굿 밸런스. 한국말로 하면요 좋아 균형 감각.